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무거운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리플의 가격이 약 2,7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짜 그에 따라서 정말 답답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왜 계속 빠지는 거냐, 리플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난 걸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진짜 많이 하락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락 같은 경우에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결국에 또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의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가격 하락의 핵심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리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뉴스와 거시경제 변수 분석, 그리고 리플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가격만 내려간 시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과 맥락이 선명해집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과 XRP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차근차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대규모 급락이 발생을 했으며 그 여파로 알트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6%,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에 6.9%까지 빠졌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을 겪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리플의 하락은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 또 흔들린 결과였어요.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경기, 그리고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오면서 XRP를 포함한 주요 코인들이 동반 하락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기준선 근처의 가격 저항 실패,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 지지선이 붕괴되었다 등이 겹치면서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단순히 리플이 빠졌다가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느 자리에 있냐면 다시 한번 진짜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선이 제가 진짜 여기 구간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리플의 지지선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3,300원대 부근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3,000원대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을 다 보면은 기존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을 뚫어주면서 생긴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800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밑으로는 사실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원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기 구간을, 진짜 마지막 저항 라인이거든요. 여기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게 되었을 때는 정말 손절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XRP가 이제 비트코인과 굉장히 커플링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냐 분석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에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횡보장, 저는 지금 요렇게 나온 흐름을, 한 3주간의 흐름을 횡보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락장 이후에 나온 이 횡보장의 핵심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닿았을 때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밑꼬리가 세 군데가 형성이 돼 있죠. 이게 여기서 매수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가격을 계속 누르려는 숏 포지션의 움직임이 싸우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구간이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만 찍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여기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 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리면 좀 큰일 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지니까 좀 짜증나긴 하죠. 짜증나긴 하는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 정말 극악의 확률로 이 구간대를 뚫어주게 되면 손절을 고려해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여기서 팔아버리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뚫어줄 때 팔아도 그게 확률이 더 높은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짜증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대로 평가해야 될 게 짜증난다고 매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게 투자잖아요, 진정한.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은 마지막 지지 라인의 개념이라서 사실 매도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또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압력을 줄 수 있는 악재라는 거죠. 또한 연준의 금리 전망은 예상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나왔었고, 이것 또한 리플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즉 글로벌 금리 환경과 그리고 위험 자산의 수요 구조가 바뀌면서 리플의 하락은 거시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역시나 ETF 시장인데요.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XRP 관련 ETF 자금은 여전히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현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실제 분석을 보면 ETF에 돈이 들어오는데 현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도 압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ETF 유입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ETF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보다 순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 매매 우위였다면 지금은 기관들의 자금으로 포트폴리오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ETF 때를 봐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간격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뱉어내는 과정, 그리고 기관들이 사는 과정,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차트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ETF 시절 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날짜가 2024년 1월이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ETF 승인 뉴스 나오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날에는 별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자산 위주의 개념이 강했어요. 근데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 기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그리고 연기금이 보관하는 자산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진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죠. 이때 가격대를 보면 6천만 원대예요. 6천만 원대.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횡보가 나오고 그리고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고 나서는 가격의 급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리플도 비슷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ETF라는 선례는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이 진짜 힘든 구간인 건 맞지만 앞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을 그리고 XRP를 이만큼 떨궜던 악재가 뭐였습니까? 셧다운이었잖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만큼 빠졌다면 사실 셧다운이란 악재는 지금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미미하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돌아온 게 있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 늦게 반영이 돼요. 기존의 심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만큼의 간격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XRP 원래 가격대는 3,600원대 그리고 위로는 4,900원대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고. 근데 여기 3,600원대 밑으로 가게 만들었던 부분이 셧다운이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걱정과. 근데 두 가지가 해소가 됐는데 심리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다. 그러면 심리의 개선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3,600원에서 4,900원 사이로 놀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ETF에 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ETF 자금이 유입되게 됐을 때 이 4,900원대를 넘어서 더욱 장기적인 상승을 보이게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 기술적인 분석이랑 뉴스랑 다 살펴봤지만 결국에 심리라는 겁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가 진짜 이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수익률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려보자면 저는 XRP 700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온갖 억가를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어도 리플은 리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리플은 리플이었다. 꾹 참고 기다린 사람만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2,800원대를 넘어서서 손절이 단기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할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XRP에 유입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XRP 원래 이런 놈이에요, 사실. SEC랑 소송 때는 더 심했습니다. 리또송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바라보기에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관들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기관들은 최소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1년에서 3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런 식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제가 드리는 팁은 사실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기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XRP는 장기 투자로 끝까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본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니면 지금 횡보장이잖아요. 횡보장에선 어떤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애들 공부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이게 수익을 정말 배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애들이 횡보장에서 그리고 반등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지 꿀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이면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